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청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목희입니다. 오늘의 포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의 개최를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포럼에 참석하신 세경북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를 주최하신 경상북도의 전우원 경제부지사, 그리고 주관하신 경북일보의 한국선 사장님, 세경북 포럼의 배병일 상임대표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의 장창록 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후원에 참가하신 각급 조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잘 사는 구미를 위해서 애쓰는 김영건 국회의원, 그리고 장세용 시장의 부인 김창숙 씨에게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전만 해도 일자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자리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그걸 보았을 겁니다. 그 사건으로 30여 명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는 뭔가? 개인에게는 사람다운 삶의 출발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에게는 뭐냐? 나라다운 나라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16년 말 2017년 초에 강화문을 메웠던 1700만 명 시민들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괜찮은 일자리,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과제라는 걸 내겁니다. 이 정부의 국정과제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 하나는 일자리와 민생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북한과 미국이 처한 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고 들려오는 정보를 함께 생각해 보면 시간이 걸리고 곡절은 많이 있겠으나 불가역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민생만 해결되면 정부는 성공하고 국민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한 정당의 당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 대통령이 진실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자, 상대당의 당원인 사람이 대통령 돼서 잘 못하면 우리 당이 이익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옳지 않죠. 한 정부가 정말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일자리 민생을 해결하면 정부는 성공하고 국민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뒤에 지역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2월 달에 지난 13일 날 발표한 숫자를 보면
26만 3천 명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는 거죠. 옛날에는 신규 일자리가 30만 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노동인구가 끊임없이 줄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가 노동인구인데 30대, 40대는 전년에 비하면 10만 명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6만 3천 명이 늘어났는데 일자리위원회 책임자로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 26만 3천 명 숫자는 꽤 많지만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한 노인형 일자리, 이게 숫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민간의 예를 들면 농림업 부문에서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11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건 스스로 농촌으로 어촌으로 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뜻이고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작년 10월 달에 10만 명밖에, 작년 2월 달에 10만 명밖에 안 는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지표를 볼 때 언론이 자기 마음대로 떠듭니다, 사실은. 뭐 언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만 고용 지표를 볼 때는 고용률이 얼마인가, 15세에서 64세까지 몇 프로가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일용직이 줄고 상용직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신규 취업자 수,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괜찮은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고용이 왜 이렇게,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왜 안 좋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앞에 객관적 조건이라고 써놓은 것은 정부가, 기재부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게. 한번 볼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자동화, 대형화, 온라인화가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취업 유발 개수가 10억 원의 물건을 만들 때 몇 명이 고용되는가. 물론 옛날에는 20명, 30명, 지금은 10명 선 와 있습니다. 줄고 있다. 자동차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일부 산업업종 경기가 둔화한다. 이게 기재부 사람들이 장관, 차관이 회의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저 보고를 처음 받고 그때 대통령은 안 계셨고 총리 다 있는데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저런 보고를 수십 년 동안 하는 기재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거를 수십 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장관들 당신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걸 보면 정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요인들로 취업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시민단체도 사업을 평가할 때 객관적 조건이 이랬고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성과가 적었다,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놓은 게 주체적 조건, 지역적 조건입니다. 주체적 조건 제일 큰 것은 작년 예산에는 기업과 산업을, 민간기업 산업을 도와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정책이 거의 수립되지 않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정부가, 다른 정부는 더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방은 알아서 집행해라. 집행할 때 우리가 돈 50 줄 테니까 당신들도 50 내서 해라. 대략 이런 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예를 들면 구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누가? 구미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던 것을 지방에서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의논해서 기획하고 주도하고 그걸 중앙정부는 평가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작년 12월 14일 제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그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방정부가 만드는 좋은 일자리 정책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거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 1,500억, 행정안전부가 1,000억쯤 지역 일자리 공모사업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에서 인정되면 50억이든 70억이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일자리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잘 찾아보시고 구미 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기재부가 경제 성장률은 2.6%, 2.7%, 취업자 15만 명 내외. 경제 성장률 지금 뭐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만 2.6%. 작년에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15만 개. 기재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만 명 이상 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작년에 제가 4년 동안 53만 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올해 예산에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반영했습니다. 그게 집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당장 1, 2, 3으로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간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열심히 점검해야 돼요. 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열심히 점검을 안 하면 효과가 반감되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을 점검하고 자기 서명을 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다시 2차 점검을 해서 그걸 누구한테? 청와대로 보낼 테니까 대통령께서도 바빠도 분기에 한 번씩은 일자리 이행 결과를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 말고도 남아있는 일자리 뭐 큰 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말들 합니다. 무슨 정부가 세금 갖고 일자리 만드냐? 세금 갖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 노동자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은 8.9%입니다. 1000명 중에 89명이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OECD, 선진국이 아니라 OECD 평균은 21.3%입니다. 1000명 중에 13명이 공공부문에 일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직원이 한 12,000명 있습니다. 시스템은 많이 다릅니다만 독일의 건강보험공단에 일하는 직원 수는 20만 명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업무의 90% 이상이 내 보험료 깎아주세요. 전화 받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정책을 대략 올해 여름 가을까지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올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자리위원회가 뭐냐? 일자리위원회는 제가 갔더니 일자리 정책을 기획 발굴하고 조정하고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잘 되겠습니까?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위원회는 각 부처가 업무 협조를 정말로 잘하지 않으면 별로 일하기 힘듭니다. 원래 위원회라는 게.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대표는 정말로 강단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 정의를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관한 모든 부처를 지휘 통솔하는 상급 조직이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 정의에 혹시 다른 생각 있는 장관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도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가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에 원래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 공공서비스 34만 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30만 명. 근데 실제로 작년까지 한 게 9만 1천 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공공부문 노동자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설득하고, 왜냐하면 예산 받으러 국회를 가야 되니까요. 필요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금 가지고 공무원 늘린다, 공공기관 직원 늘린다 하면 반대가 많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동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가서 이런 7개의 노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돌봄입니다. 우리는 치매 중증돼 있으면 그 어르신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보내고 그냥 말잖아요. 정신질환 심한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보내버리잖아요. 장애인 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갖다 놓고 그냥 놔두잖아요. 근데 이게 옳은 건가요? 이건 야만이죠, 야만.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증이 아닌 분들은 다 퇴원시켜서 지역사회가 낮에 함께 돌봅니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 잠자고 또 아침에 지역 자기들 모이는 공간에 모여서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르신 치매 걸려 심하면 병원에 모셔다 놓고 아예 안 보든지, 아니면 누가 집에 하나 남아서 하루 종일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한다고 150억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 제가 화를 벌벌 냈습니다. 이걸 예산이라고 가져오냐 이런 걸. 내년도, 그리고 이제 올해 곧 예산 편성을 할 텐데 내년 예산에 최소한 3천억 원 이상을 편성해봐라. 예산은 물론 내가 준다. 그래서 2022년까지 추진하면 이 지역 돌봄을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여성 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경력 단절된 여성들.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동안 제가 가고 나서 주요 일자리 정책, 여기에 53만 개인데 6만 개를 넣지 않은 것은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만드는데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서비스의 질도 낮고 종사하는 사람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공공이 맡아서 하자 이런 겁니다. 그 대구에서 만들어졌고 서울에서 얼마 전에 만들었고요. 그다음 경남, 경기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원래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거 뭐 있느냐? 내년까지 다 하자, 내년까지. 이거 하는데 민주당 내에 이 TF가 있어요. TF에서 기재부 차관, 복지부 차관하고 예산 협의를 4번이나 했대요. 어떻게? 기재부는 이거는 지방사무니까 설치 비용은 주지만 운영비는 못 대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복지부는 그래가지고는 시도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보고 당정협의를 좀 주재해달라 그래서 기재부 차관, 복지부 차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내가 모시고 일자리위원회에서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서구, 북구,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넘치면 누가 돈 달라고 하겠는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기재부 차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운영비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냥 경상북도도 이거 내년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합치면 54년 동안 53만 개 일자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올해 일자리위원회는 이미 발표된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점검함을 통해서 일자리 성과를 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가 할 일입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를 정대해서 인재를 양성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이룬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함께 만든다. 지금 산업단지를 혁신해서 일자리를 늘린다. 아까 말했던 보건의료 여성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작년에 만든 정책들의 효과가 2, 4분기부터는 일부 가시화하고 하반기가 되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20만 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일자리 얘기를 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 일자리 추진 배경입니다. 그걸 여러분 자료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고용 창출이 둔화돼서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된다.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내 3만 4천 명의 청년이 지역을 이탈한다. 수도권 아닌 곳에서 3만 4천 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기업 해외 투자가 증가해서 국내 투자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정말 일자리, 특히 지역 일자리 상황이 재난으로 간다. 그런 것입니다. 자, 구미를 봅시다. 산다는 노후하고 경쟁력은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생산도 줄고 수출도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미는 경상북도 내에서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이 해외 이전을 통해서 국내 투자가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게 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상호이익 추구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참여 주체 각각의 이익을 양보하고 혹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업은 어떤 걸 감수해야 되고 근로자는 어떤 걸 감수해야 하고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주민들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 꼼꼼히 보시고 토론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고 지방정부는 지침을 받아서 내려보내는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지역 경제도 더 어렵고 일자리도 더 잘 안 만들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도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자기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그걸 중앙정부에 보내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평가해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일자리의 정대를 더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광주의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총 123만 평 중에 19만 평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과 공동 출자로 완성차 공장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자 규모는 7천억입니다. 자기자본 2,800억 중에 광주시가 590억 원, 21%, 현대차가 19%, 재무적 투자자 60% 해서 자기자본 2,800억을 모으고 타인자본 4,200억 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럼 저게 잘 될까? 저기는 제 생각에는 공기업 일부가 저기 투자하게 해서 정부의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직접 고용인은 저 경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직접 고용인은 1,000명입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립 공장입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는 공장이고 부품은 협력업체에서 다 만들어 납품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립 공장에 100명이 있으면 협력업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는 1,000명이지만 대략 11,000명, 12,000명 정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를 만들므로 해서. 그러면 11,000명, 12,000명의 고용이 정대하는 것이죠. 생산 차종은 경 SUV입니다. 올해 시작해서 2021년부터 차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 규모는 10만 대. 자, 저 광주형 자동차는 과연 광주에 경차 만드는 공장을 하나 지어서 고용을 1,000명, 2,000명 늘린다. 이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자동차는 현재의 가솔린 차에서 수소차, 전기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건 불행스럽게도 우리 현대 기아차는 국제적 경쟁력에서 매우 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생산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자동차의 품질 수준은 사실은 미국 수준 또는 약간 앞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차는. 근데 아직도 독일 차나 일본 차보다는 조금 모자란다입니다. 그런데 국제 경쟁력에서 독일, 일본에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고임금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평균 임금은 9,6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물론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해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혜택이 협력업체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차 공장에 있는 사람은 9,600만 원 받고 협력업체는 3,000만 원도 못 받고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미래차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한번 보십시오. 자, 아이고 저거 4년 반 걸렸네. 구미에 4년 반 걸리면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단축하려면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구미형 일자리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기업과 협의가 중요하죠. 그럴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잘 찾아서 협의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요, 하나 중간에 말씀드려서 그런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면 하느님도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협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노사민정, 여기에 구미에 있는 노동계, 경영계, 구미시, 민간, 시민단체, 이분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의기투합돼야 됩니다. 특히 노동계가 협력해야 됩니다. 광주에서 원래 작년 6월에 하려다가 이게 2번, 3번 엎어지고 올해 1월에 한 이유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내가 봐도 약간 문제 있는 합의를 했는데 그걸 노동계가 수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계속 파행을 겪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주시의 사례를 잘 분석해 보면 지름길이 아주 빠른 지름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름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럴 수 있는 기업을 골라서 잘 협의하는 것. 근데 그 협의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노사민정의 합의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마음 놓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노사민정의 합의 중에 핵심적인 것은 노동계의 협력입니다. 저는 여러분 광주에 일자리 한다고 하니까 울산 현대차 노조가 결사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함께 가고 협약식 하는 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 한번 하고 그 뒤로 반대 별로 행동으로 보인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주민이 국민이 열렬히 바라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반대하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구미 시민들의 구미 시민사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의 노력과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 놓은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정임금, 높은 임금이 거의 없습니다. 높은 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 3,500만 작다고 난리쳤는데 광주에 지금 청년들이 취업할 때 3천만 원 되는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3,500만 원. 거기다가 주거도 지원하고 다 교통도 지원하니까 그렇게 나쁜, 그러니까 처우 낮은 게 아니죠. 적정임금. 이거 노사가 합의한 노사민정의 합의 원칙입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너무 일 많이 해서 과로하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사 책임 경영. 노사가 협력해서 함께 경영한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원하청 관계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청의 노동자는 9천만 원 받고 하청 노동자는 3천만 원 받고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구미에 예를 들면은 구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전자 제조업체 원청과 하청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잖아요. 앞으로 구미형 일자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원청이 그동안 누려왔던 예를 들어서 원청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하청의 고통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같이 사이좋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고 합의했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저 시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보면 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 한다고 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정 투자 규모, 적정 고용 규모를 봐야겠죠. 제조 및 서비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한다는 겁니다. 지원 요건은 상생협약입니다. 노사민정이 합의하는 상생협약.
보시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요. 제일 왼쪽에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서 하나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전자 분야 유형을 정리해 놓은 거고, 세 번째는 유통 분야입니다. 이 구미시 당국이나 무슨 경상북도 또는 구미 시민사회가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정부가 뭐를 지원하는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걸 다 지원합니다. 상생협약을 지역에서 만들어 오면 저런 걸 다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절차는 지자체가 신청하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하면 선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일자리위원회 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기벤처부, 공무원, 광주시의 공무원, 상공회의소 직원 여러 사람들을 파견해서 각 지역에서 고민하는 지역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담해주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우리 일자리, 앞으로 넘어가세요. 지역 일자리, 우리 일자리,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다시요. 기존의 조직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런 조직을 만들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에 우리가 올인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책임을 갖고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근데 이게 협약을 맺었는데 광주시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 있는 홍일학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인데, 저거는 뭐냐면 어느 당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반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쉽게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두세 곳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 두세 곳을 발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건 구미시나 경북도에서 우선 열심히 한번 저 내용을 스크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반기 내 대상자 두세 곳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세 곳이 어딘가요? 어디요? 구미 또요? 군산 또? 울산? 영주? 영주요? 상주? 상주 내 고향인데 어디요? 진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이런 일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물론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구미가 가능성이 높고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안고 지역 노사민정이 힘을 합치면 저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위원회나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이나 뭐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이 자리를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일자리 문제가 정말 절박하잖아요.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신의 영역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후회와 여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